자, 이게 바로 크로세 에리카 양과 그 노무라 미키라는 연입니다. 자, 6월 28일 자, 집에 돌아오지 않는 딸이 걱정됐던 크로세 에리카의 어머니가 결국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왜냐면 그럴 만한 딸이 아니었으니까. 자, 시간이 흐르면서 불안해진 노무라 미키. 그녀는 그룹 채팅과 멤버와는 상관없는, 그러니까 같이 범죄를 저지른 친구들이 아닌 전혀 다른 관계없는 친구한테 이런 라인을 보냅니다. 人を殺したんよ。は？誰を？今、行方不明で探されよる。殴って蹴ってやら、根性焼きやらしよったら、あんま動かんくなって、それで首絞めて。人間じゃないとか死ねとかで、殺したるわ言うて、言ったら、わかった、殺しに来いや言うけ、殺したった。 그러면서 물어봐요. 나한테 그러시다? 이렇게. 왜 죽였어? 라고 물어봐. 그렇게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 소시다라, 움직이지 않게 돼서 목을 조르고 내팽개친 그런 느낌이 들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야. 그 노무라 미키랑 아는 그 지인이 말하기를, 친구가 말하기를. 근데 걔가 뭐라 그랬는지 알아? 아까랑 이렇게 하라타타깽. 열받았으니까 이렇게 말을 한 거야. 너무 웃겨. 그래서 맞대. 이치가라 셀스메 데끼를 그러면서 야 기다려봐. 너 처음부터 지금 설명 가능해? 이렇게 말을 한 거지. 그러면서 이제 이런 대화를 한 거예요. 왜 죽였어? 아까랑 모르겠어. 나 그냥 열받아서 죽여버렸어. 이렇게 말한 거지. 그래서 왜 그런 일을 한 거야? 나도 모르겠어. 그땐 열이 받아서 라고 했는데 나는 이 말이 진짜 너무너무 화가 나더라고. 여러분들 화 안 나세요? 자, 시간이 지날수록 그 날에 그때의 분노가 점점 사그라들고, 그러면서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나 미쳤었나 봐. 나 왜 그랬지?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지. 왜냐면 그 당시엔 막 열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분노가 사그라들으니까.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친구와의 라인이 계속됩니다. 저기 미키, 그 에리카라는 애 사실 아직 살아있는 거 아니야? 니는 확인한 거 맞아? 그랬더니 왜 그냥 때린 거 아니야? 그러면 그냥 상처만 남고 그때 잠깐 기절해서 산에서 내려와서 집으로 돌아갔을 수도 있잖아 라고 친구가 말한 거야. 그러니까 이 미키가 신이 나서 그치? 그렇겠지? 라고 하면서 친구가 마다 이끼대로 가모 라면서 친구가 살아있을 수도 있어 라고 말을 듣고 스스로 위로하면서 노무라 미키는 7월 중순 그 친구 살아있을지도 몰라 라고 말했던 친구의 말을 듣고 그들이 일을 저질렀던 하이가민의 산을 혼자서 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녀가 본 것은 벌레나 동물에게 뜯어먹힌 채 널브러졌고, 당시 7월 말이었으니까 더위에 부패한 썩은 시체가 된 크로세 에리카 양의 처참한 사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죄책감에 들기 시작해요. 도우시오, 어떡해. 그녀는 당시 16살이었어요. 사람의 죽음을 눈으로 직접 본 거야. 그것도 자기가 저지른 그 짓을 말이죠. 그래서 너무나 큰 쇼크로 자신이 저지른 일을 깨닫고 여기서 처음으로 자수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7월 11일 그녀는 죄의식이 컸던 걸까요? 바로 엄마에게 자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번역을 한 거예요. 자수하기 직전 전 동급생으로부터 라인으로 욕설을 들어서 엄마 내가 너무 화가 났어 라고 엄마한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 내가 친구를 죽여서 하이가만의 산에 버려버렸어 라고 엄마한테 말해. 그래서 엄마 손에 이끌려서 자수를 하게 됩니다. 자, 죽은 것으로 보이는 소녀는 6월 하순에 어머니가 신고를 했고, 그렇게 다음날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서 경찰에 출두합니다. 그리고 나서 뭔가 찔렸는지 이 3명도 같이 출두를 하게 됩니다. 자, 체포된 소녀의 지인이었던 남녀 3명 10대 출두, 그 다음에 의미로 사전 청취를 하게 됩니다. 차에 타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 남녀 3명은 경찰에 출두해서 스스로 자수를 한 거지. 에리카가 자수했으니까 뛰기 전에 자수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
자, 같이 놀았던 친구 남성 2명, 여성 1명이었던 다이스케, 그리고 모치다 타츠야, 후쿠이 아야노겠죠. 자, 그런데 출도하기 전에 얘가 좀 SNS 중독이었던 것 같아. 이런 글을 올립니다. 今日だって一緒に泣いてくれたし、話も聞いてくれて、自分のことみたいに真剣になってくれて、ほんま嬉しかった。うちも頑張るけん、ちゃんとしてくるけん。いつ会えるかわからんけど、変わったうちを見したるけん、楽しみに待っといてや。もう涙が止まらん。最近泣いてばっか。泣きたいのに泣いとるわけじゃなくて、涙流したくて流れとるわけじゃないのに。10年も15年も耐えれるわけない。支えてくれよった人も今じゃおらん。みんな本当にごめんなさい。あと9時間、気持ちの整理をしとこう。ほんまに、もう一回チャンスくれるなら、うちが出てくるまで待っとってほしい。 미친 거냐? 뭘 기다려달래? 누구 기다려달래? 미친 아이지. 자, 소녀가 자수한 경찰서가 바로 히로시마 시히가시구의 자칭 무직의 소녀 16살짜리. 당시 모든 뉴스나 모든 언론에서는 그녀의 이름이 나오지 않았어요. 소녀 A, 소녀 B, 소녀 뭐 C, 소녀 A, 소녀 B, 소녀 C 다 이런 식으로 소녀라고 했어. 왜냐면 얘네들이 16살. 일본도 뭐가 있어? 촉법소년이 있어. 그 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말을 하지 않아. 그런데 제가 전에 말했죠. 약간 중대한 뭔가 약간 사람을 죽이거나 중대한 일을 저질렀을 때는 일본에 이런 사건이 생기고 나서 법이 바뀌었어요. 이거 내가 카드 걸어놓을게요. 법이 바뀌었어요. 그러고 나서 정말 중대한 일을 저지른 사람 10대 미성년자라도 이름을 밝히게 되는 법이 개정이 돼요. 근데 그 법이 개정이 됐는데 아직 조사 중이었었기 때문에 도모다치 뭐 친구라던가 소녀 A, 무직의 소녀 A 16 이렇게 다 무슨 소녀라고밖에 표현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수를 합니다. 그래서 소녀가 친구를 죽이고 산에 버렸어요 라면서 경찰에 자수를 하죠. 그런데 사체 수색을 합니다. 여기저기 찾아보죠. 그래서 그녀의 진술을 토대로 여기저기 산속을 수색했는데 웬일이야. 쿠로세 에리카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 경찰은 그렇게 하면 압니다. 이제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이제 사체 유기 혐의로 체포할 방침이라고 말은 했어. 그런데 그녀가 시체가 발견되지 않았으니까 귀가를 한번 허용해요. 발견되지 않았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언론에는 혐의가 제대로 확인되는 대로 다시 사체 유기 혐의로 체포할 거다. 근데 지금은 사체가 발견되지 않았으니까 한번 이제 귀가가 허용된 거야.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복부를 때리고 그걸로는 부족했던지 어떻게 하지 도우시오라고 하다가 한번 차에 돌아가. 그리고 피해자로 보이는 여성을 밖에다가 방치했대요. 그러면서 야바이 도우시오라고 어떻게 대박 어떻게 위험해 어떻게 이지랄 한 거지. 차에 한번 돌아가서 그 여장을 이렇게 버린 거야. 차에서 끄집어내서. 그리고 거기서 죽인 다음에 그냥 방치했다. 이걸 말한 거예요. 그 단체 라인방에 있던 사람이 말해준 거야. 자, 한 번은 자신의 죄를 인식을 했어. 어떻게 인식을 해서 노무라 미키가. 근데 본격적인 수사가 들어가요. 그 노무라 미키가 이제 친구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낸 거지. 야바이 니게타인다께도 막 이러면서 어떡해. 야, 나 도망가고 싶어. 야, 나 돈 줄 테니까 누가 차 좀 준비해 줄 수 있어? 차? 라면서 라인 친구들에게 자기 도주할 수 있게 도움을 좀 달라라고 메시지를 보내. 그러니까 그녀가 자수를 했는데 뭔가 자수를 하면 막 경찰서에 몇 년 동안 있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의 두려움을 참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13일 아침에 혼자서 도주를 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너무 어이없게도 엄마한테 걸려요. 그래서 7월 10일 오후 1시가 넘어서 어머니에게 이끌려 히로시마 동서에 자수를 하게 됩니다. 도주하려는 딸의 모습을 본 엄마가 경찰에 신고했고 어이없이 바로 연행된 거야. 그래서 엄마 끌고 다시 경찰에 보낸 거야. 자기 딸을. 진짜 엄마도
그러니까 엄마가 잘했지. 잘한 일인데 어쨌든 여기까지만 말할게요. 무슨 말 하려는지 알겠지. 어릴 때 그렇게 사실 쉽지 않잖아. 자신의 딸인데 자신의 딸이 이제 경찰에 이제 잡히게 되면 몇 년을 거기서 썩을지 모르는데 만약에 내가 진짜 자식을 가진 부모라면 딸을 뭔가 숨겨두거나 너는 그냥 끝까지 모르는 척 해라.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거나 물론 그러면 안 되지만 이제 그럴 수가 했는데 자수하는 딸을 숨겨서 다시 경찰서로 데려갔다는 게 이 엄마도 정말 난년이다 말씀드리고 싶었노. 근데 그렇게 한 게 맞지. 그게 정말 자식 교육인 게 맞지. 잘못한 자식을 벌을 주는 게 정말 그게 훌륭한 부모님인 건 맞아요. 어쨌든 자, 그냥 자수한 다음날 사전 청취 중에 라인에다가 글을 쓰고 있었어요. 자수한 다음날 경찰서에서도 라인을 하고 있었던 거야. 그 글이 바로 이 글입니다. 굉장히 장문의 길이죠. 그러면서 사세 때 그랬다 민나니 찬또 모르겠죠? 제가 이 라인을 좀 번역해서 왔습니다. 支えてくれとったみんなにちゃんと言っとかんといけんことがある。うち、捕まるの嫌で逃げようとした。でも捕まってすごい動揺しとる。今、ちゃんと事情聴取もしよる。みんな裏切ってごめんね。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경찰에 잡히고 나와서 이렇게 문자를 한 겁니다. 장문에 그 동료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나를 지탱해준 모두에게 제대로 말해두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있어. 나 정말 잡히는 게 싫어서 도망치려고 했어. 잡히게 돼서 나 지금 엄청 동요하고 있어. 하지만 친구랑 얘기하고 나 결심했어. 지금 제대로 치료받고 있어. 모두 배신해서 미안해. 그러면서 다른 글도 있는데 그리고 나이스케 나 기다리고 있어. 정말 사랑해. 우리 즈또 이쇼다요? 막 이러면서 우린 계속 함께야. 뭐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도라이라고 밖에 생각 들지 않죠. 자, 그렇게 해서 경찰들은 사체를 찾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시신이 발견됩니다. 시신이 발견된 현장은요, 히로시마 쿠레시 14일날 발견돼요. 그녀는 처음에는 친구들을 커버치기 위해서 경찰 조서에는 처음에는 다 내가 혼자 한 일이라고 말해. 왜냐면 패밀리였으니까 패밀리를 배신하고 싶지 않았던 건가 봐. 자, 그러나 그녀의 말과 모순되는 그 말이 너무 많았어. 자, 피해자가 함께 차로 갔다. 함께 운전을 차로 가서 산으로 가서 말다툼을 하고 내가 목을 졸라 죽였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올 때는 산을 걸어서 내려갔다. 현장까지 차를 몰고 갔다. 두 명이서 차로 가서 신랑이가 있어서 죽였다. 6월 29일 돌아오는 어둑한 새벽에 차를 타고 갔다. 돌아오는 길은 산을 내려서 걸어왔다. 그 다음에 또 차로 다음에 돌아갔다. 말이 안 되는 말이 많은 거야. 아니 왜 차를 타고 갔는데 왜 차를 타고 집으로 안 돌아오고 차를 타고 왜 걸어 내려온 거지? 그리고 여러분 길을 보세요. 이게 차로 운전하기가 쉬운 길이 아니야. 성인도. 근데 16살에 운전면허증도 없는 애가 차를 타고 갔다. 둘이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첫 체포된 노무라 미키는요, 그 에리카를 때리고 내가 차고 목 조르고 죽였다. 내가 혼자 다 한 거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거짓말이죠. 둘이서 차를 타고 갔다. 뭐 걸어서 갔다. 차로 돌아왔다 라고 했지만 크루세 에리카를 그 장소까지 옮기려면 차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차도 없고 운전면허증도 없고 16살이었으니까. 그리고 나서 경찰이 찾아봤어요. 자, 쿠레역에서 하이가민의 그 산까지 차로 대략 30분이나 걸려요. 이 현장이에요. 자, 현장까지 차로 갔다고 했는데 여자 2명을 하이가민으로 데려간 택시가 확인되지가 않았어요. 거짓말이 안 통하지. 자, 보시면은 길이 굉장히 좁고 산속이야. 운전하기가 힘든 거리란 말이지. 그래서 경찰은 이렇게 길이 좁고 운전하기 힘든 길인데 이 길을 운전면허증도 없고 차도 없는 16살 소녀가 운전을 해서 갔다? 그러니까 경찰의 생각이 무슨 생각이냐?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의 교력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공범자가 있다고 보고 이 소녀의 교우관계를 중심으로 수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누구의 차로 누가 운전을 해서 누구랑 같이 갔는지는 노무라가 말하지 않았대요.
하지만 경찰은 분명히 100% 공범이 있을 거다 보고 수사를 한 거야. 자, 그래서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경위나 교우관계를 수사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봐, 이 길이 이렇게 좁아. 자, 그리고 나서 사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젊은 여성의 사체를 발견. 자, 소녀의 전 동창인 그 무직녀라고 돼 있어. 무직녀. 그 무직녀가 뭐야? 그 학교를 다니고 있지 않았으니까 학생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무직녀 16살 소녀 A라고 표현이 된 겁니다. 그 소녀의 전 동창이 일부 백골화돼서 신원을 확인 중이었어. 그러니까 그녀가 죽인 여자가 맞는지 아니면 이게 또 다른 사체인지 아직 모르잖아. 검사를 안 했으니까. 그래서 신원을 확인 중이다. 그래서 진술을 토대로 7월 13일 오후 5시 20분경 하이가미네 공원의 동쪽으로 보도 약 20m를 들어간 산중의 경사면에서 발견된 거예요. 근데 시신이 이미 부패했고 백골화가 시작된 거예요. 현장 부근에서는 불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이 불이 뭔가, 이 불이 왜 나왔나, 이 사건 관계를 조사했죠. 그리고 옷을 착용하고 도로에서 약간 들어간 부분에서 이렇게 던진 듯한, 시체를 던진 듯한 그런 상태로 이렇게 죽어 있었던 거지. 그 소지품은 없었고 부패가 진행되어 일부 백골화 되어 있고, 백골화가 되어 있으니까 어떡해, 외상을 알 수가 없는 거야. 피부가 이미 다 썩었어. 그러니까 어디를 어떻게 맞았는지, 정말 맞은 건지 목이 졸린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백골화가 됐으니까, 뼈가 남았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현장 부근에서 불이 발견됐고, 사법 해부 결과 시신은 약 2주에서 4주간 정도 지난 사체로 발견되었습니다. 자, 사인은 특정할 수 없었어요. 자, 크레신의 산중에서 사후 2주에서 4주간 정도 지난 사체가 발견돼서 7월 14일 새벽 사체 유기 용의로 주범이었던 소녀 A, 그러니까 노무라 미키를 체포했고 그녀의 휴대전화를 압수합니다. 드디어. 자, 같은 날이었던 17시 20분 자, 크로세 씨의 사체가 발견됐어. 근데 이게 웃긴 게 뭔지 알아? 그녀가 사체 유기로 이렇게 체포가 됐잖아. 그러고 나서 크로세 씨의 사체가 발견된 거야. 그녀가 잡히고 나서. 신기하지 않아? 이게 진짜 사람이 나쁜 짓을 저지르면 만든다니까. 자, 발견된 사체 부검 실시했지만 사망 원인 그리고 신원 파악에까지는 아직 도달하지 못했어요. 일단 체포만 해놓은 상태였던 거죠. 지가 사람을 죽였다고 했으니까. 자, 백골화 되었어요. 그리고 발견된 사체가 지난달 하순부터 실종된 동급생 소녀인가 아니면 그냥 또 다른 사람인가에 굉장히 난항을 겪고 있었습니다. 자, 발견된 그 사체가 만약에 그녀 크로세 에리카 씨가 맞다면 그녀는 엄마랑 동생이랑 3명이 살고 있었고, 그리고 그 크로세 에리카 말고 크로세 에리카를 집단 린치한 걔네들은 심야에 막 떠들었다 막 라는 주민들의 의견, 막 그런 증언도 있었고, 하여간 걔네들이 양아치 같았다, 양키 같았다. 아우, 그냥 모르겠어요. 너무 시끄럽게 떠들어가지고 너무 좀 그랬어요. 막 그런 인터뷰가 많이 있었더라고요. 자, 그러다가 여기가 실제 발견된 장소예요, 여러분. 백골은 제가 그냥 넣은 거고, 여기가 바로 그녀가 발견된 장소입니다. 자, 시신의 얼굴과 가슴에 불을 붙인 근성 부위로 보이는 화상이 다수 남아있던 것이 23일 수사 관계자에 대한 취재로 알려졌대요. 그러니까 부패된 사체 속에서도 뭔가 불에 지져진 자국이 남아있었던 거죠. 자, 남아있던 피부에서 너무 불쌍해. 불이 붙은 담배를 밀어붙인 것 같은 화상의 흔적이 얼굴이나 가슴을 중심으로 전신에서 다수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얼굴과 가슴에 많은 화상 자국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다음 날인 14일 새벽 사체 유기 혐의로 체포가 됩니다. 그 후에 여기저기서 증언이 쏟아집니다. 함께 들어보실게요. ほとんどすっぴんの時しか見てないんで、スウェット着て草履でよくいそうな子でした。冗談だと思うんですけど、中学校か小学校1かのところに友達と歩き寄って、あいつムカつくけんやっちゃろうかみたいな
答えで、ああちょっと短期っていうかなんかあればする子なのかなと思って。 자, 범행 직전까지 라인으로 피해자와 욕설을 냈어요. 그리고 여러 사람이 때려서 살해했다는 이야기를 봤어요. 어디서? 그녀의 라인에서. 자, 그리고 수사를 시작합니다. 노무라 라인의 핸드폰을 압수했으니까 그 이력으로부터 그 패밀리의 존재들, 그리고 차를 갖고 있었던 21살의 세토 타이에이, 그리고 크로스 양을 호출하는 데 협력했던 그 두 소녀, 아라토 하즈키, 코노 나나의 존재가 낱낱이 밝혀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차를 조사하게 됩니다. 그 승합차, 세토 타이에이의 차를 조사하기 시작하죠. 이 차에서 혈액 반응이 나옵니다. 또 7명이 피해자를 산중으로 운반한 차의 바닥으로부터 대량의 혈액 반응이 나와요. 그러니까 차에서 얼마나 크로스 에리카 양을 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사본부는 차량 내 폭행을 뒷받침할 증거로서도 이 차가 쓰일 수 있다라고 언론에 말하게 된 거죠. 자, DNA 감정이 시작돼요. 왜냐면 혈흔이 발견됐으니까요. 그래서 DNA 감정으로 신원이 확인돼서 피해자 크로세 에리카의 이름이 보도가 됩니다. 수많은 증거가 발견됐어요. 그리고 포기했지. 이미 증거가 너무 많이 나왔으니까. 그 노무라 미키는 자신 이외의 협력자였던 6명과 범행 경위에 대해 모두 자백을 합니다. 그리고 7월 17일은 이 사건에 연루된 6명 모두, 7명, 토탈 7명이서 모두가 체포가 됩니다. 7월 23일 현견 구레서 수사본부는요, 치아 치료의 흔적과 그 백골화 된 뼈의 DNA 감정의 결과 이 사체가 히로시마 아사키타구 고등 전수학교 2학년의 16살의 여학생 쿠로세 에리카 양으로 판명되었다라고 발표를 하게 됩니다. 자, 보니까 20m 호도 20m 정도 떨어진 잡목립까지 운반을 했다는 거야. 이 산 잡목립 여기 안까지 운반을 했다라고 말을 했어요. 자, 7월 27일 현장으로부터 북동으로 약 80km 떨어진 히로시마현 쇼바라시의 강에서 16세의 소녀의 백골이 발견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 소녀를 이 모든 남녀가 집단 폭행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이 사건. 자, 그래서 이 쿠레시 사체 유기 사건 등 중대 사건의 이 소년 심판 결과가 대체 어떻게 축법소년 이게 어떻게 결정이 될지 이 보도기관의 정보를 공개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당시에는 소녀의 정조를 보호해 갱생 사회 복귀를 배려해야 한다라는 의견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아직 16살의 미성년자니까 약간 애들을 약간 보호해주고 갱생이 그게 있는지 얘네들을 그냥 구속시켜버리는 것보다 아직 어리니까 사회 복귀도 해야 되고 갱생을 시키는 게 맞지 않냐 이제 요딴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나이키랄. 자, 그들의 패밀리. 자, 이 일을 경찰 조사에서 이렇게 말해요. 노무라 미키가 나에게 있어서는 패밀리는 정말 소중하고 둘도 없는 존재예요. 저희 4명은 외로움을 잘 탔고 부모님께 버림받고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점이 비슷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아니 사실 쿠로세 에리카를 용서할 생각이 있었긴 했어요. 하지만 왜 멤버들은 그녀를 제지하지 않았을까? 왜 그 누구도 제지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요. 노무라 미키가 아니 그도 그렇게 제가 하지 말라고 말리면 패밀리들한테 버림받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어쩌면 그 자리에 있던 7명은 누군가가 야 이제 그만하자 라고 말하기를 사실은 좀 기다렸던 건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또 다른 생각으로는 누구 하나가 자기가 그 역할을 하는 것은 뭔가 배신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못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아까 그 단톡에서 까르륵 뭐 이케 하자 뭐 하라는 건가 돈을 뺏은 것과 뭐 까르륵 웃으면서 팼다는 것과 이런 꼬라지를 보면은 또 그냥 즐긴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뭐라고 말하든 용서받을 수 없죠.
자, 소년 범죄에서 흔히 말하는 것 중 하나로 이런 게 있죠. 집단 심리. 자, 이 집단 심리에 의한 행동이 에스컬레이터로 타고 점점 심해진 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진짜 세토 다이에이 진짜 어떡할 거니 이제. 얘 어떡하니 세토 다이에이 어쩔 거야. 자, 간단히 얘기하자면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주제에 인원이 많아지면 허세를 떨거나 위세 등등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 강약 약강, 한마디로 양아치인 거지. 자신보다 약한 사람들 앞에서는 분노 조절 장애, 그리고 자신보다 강한 사람들 앞에서는 분노 조절 잘해 같은 그런 느낌인 거죠. 자, 지금까지 소개한 멤버들의 개개인의 성격이나 지능을 빼더라도 이 16살의 소녀이기 때문에, 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이 선악의 판단이 위태위태했을지도 모른다라는 사람들의 의견도 있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한다. 자, 사람을 때리면 안 돼. 거기다가 여러 사람이 단 한 명을 갖다가 막 때리면 안 돼. 그리고 그 여러 사람이 목을 조르고 목뼈를 부러뜨려서는 안 돼. 이거는 유치원생도 알고 어린애도 알고 나도 알고 자기들도 알아. 이게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그때는 그렇게까지 할 줄 몰랐는데 말을 하는 거는 진짜 꼬매버려야지. 어떡할 거야. 이빨을 다 뽑아버려야지. 안 그래요? 제가 좀 말이 험악한가요? 너무 빡치잖아요. 자, 저는 사실 여러분들이 매번 아시겠지만 촉법소년을 저는 너무너무 싫어해요. 너무너무 싫어요. 제가 여러 번 이런 미성년자 관련된 사건을 갖고 오지만 나는 그 법이 정말 개정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정말 너무 화가 났어. 자, 그런데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노무라 미키가 사실 노무라 미키에게 쿠로세 에리카가 돈을 빌렸다. 몇만 엔을 빌렸다. 그래서 금전적인 트러블을 안고 있었다라는 말도 나왔어요. 그래서 소녀가 소녀를 살해하는 계기가 된 게 라인으로 욕을로 시작한 건 알려져 있는데, 이 욕을 하게 된 게 너 왜 빌려간 돈 안 갚아? 라는, 그러니까 이제 그 아까 쿠로세 에리카가 맨날 돈 우르사이요 라고 했던 게 아마 돈에 관련된 금전적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된 거야. 그런 가운데 18일 교토통신 마이니치 신문에 나온 기사가 인터넷에서 화제가 됩니다. 자, 이거는 그들이 왜 싸웠는지 그들의 지인이 알려준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함께 들어보실게요. 俺の先輩曰く、あの日になんかクレの方に行ったらしいよ。灰神ね。灰神。車で行っとるよ。彼氏がいたっていうのは聞いたことある。あ、じゃあそれでも揉めとんだろ。男関係で揉めたっていうのは聞いた。金を貸し借りてから揉めた。それ2つで揉めたって。 그러니까 돈으로도 싸웠고 남색 때문에도 싸웠다라고 한 거야. 아까 전에 미키가 질투로 눈이 돌았잖아. 그러니까 이 다이스케와도 뭔가 관련이 있었던 것 같아. 같이 어울리면서 다이스케가 다른 여자한테 조금만 뭘 해도 그냥 눈이 돌아가는 거지, 미키가. 그러면서 돈을 뭐 빌려줬는데 돈을 안 갚고 막 이런 것들 때문에 뭔가 둘의 사이가 점점 안 좋아진 걸 수도 있죠. 자, 같은 학교였는데 이 소녀 16, 이게 바로 노무라 미키예요. 노무라 미키가 접객 서비스업을 하고 있다는 게 알려집니다. 자, 이 소녀들 사이에 분배금을 둘러싼 트러블이 있었다라는 보도도 나왔어. 그래서 쿠로세 에리카도 뭔가 같이 한 게 아니냐라는 소문도 있었어요. 근데 이 미키라는 연이 동료를 모아. 그러면서 같이 접객업을 시작해요. 그 친구들한테 나 한 달에 100만 엔 정도 벌어. 이렇게 말을 한 거야. 근데 이제 이 인터넷에서는 이 접객업이 도대체 어떤 접객업을 말하는 거야? 라는 다양한 추측이 나오고 있었어. 왜냐면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자, 여기 사쿠라, 아까 말했던 야기 사쿠라랑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사진 찍은 게 나오는데, 이 남자애가 바로 걔예요. 걔 누구야? 타츠야. 자, 체포된 소녀가 숨진 소녀를 포함한 6, 7명을 모아서 접객업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지인에게 첫 달에 100만 엔 정도 벌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 2명은 업무상에서 그 이익금을 둘러싸고 금전상 트러블이 있었다. 이런 얘기였던 거죠. 이 트러블이란, 그리고 접객업이란 대체 무엇일까요?
TV 아사히계 정보 프로그램 모닝버드에서는 이 두 소녀를 잘 안다는 여성이 인터뷰에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 이런 말을 했대요. 그 애들끼리 하는 거 있어. 그 플리마켓 같은 거 있어요. 그 벼룩시장 뭐 그런 거 있잖아. 그래서 플리마켓 같은 거 하면은 공원이나 공터에서 뭔가 그 자기들이 쓰는 뭐 어떤 용품들을 가지고 와서 막 푸른 하늘 아래에서 막 이거 사세요, 이거 사세요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게 플리마켓이잖아. 그래서 저도 플리마켓을 해봤잖아요. 근데 한 달에 100만엔? 힘들어. 플리마켓으로 어떻게 16살 애들이 지네가 물건 사봤자 뭐 이런 거나 팔았겠지. 안 그래? 만약에 했다고 치면. 그 지인이 그렇게 말하는데 알고 보니 이 벼룩시장에 이 플리마켓을 하고 체포된 그 소녀가 노무라 미키가 그걸 플리마켓을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이 쿠로세 에리카 숨진 그녀가 돈을 내지 않았다. 뭐 나한테 돈을 빌려갔는데 뭐 갚지 않았다 뭐 이런 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터넷에서는 가만두지 않지. 접객업이라고 했잖아. 근데 플리마켓이 왜 나와? 거짓말 치지 마. 뭐야 접객업이 뭐야? 이거 혹시 미성년자 접객업 아니야? 라는 식의 탐색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뭐 접객업이라는 게 사실 넓은 의미에서는 단순히 뭐 손님과 나, 뭐 플리마켓도 손님과 나, 뭐 접객업, 커피 뭐 다방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표현할 때 접객업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소녀들이 이 접객업을 행하고 있었다라고 했는데 수사 관계자에 의한 사전 청취나 언론에 의한 독자 취재 등으로 그 진상이 드디어 밝혀집니다. 소녀들이 실시하고 있었던 건 접객업, 그러니까 성적 서비스, 매춘, 원조교제가 틀림없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데리헬, 제가 이제 예전에 몇 번 나왔던 데리헬스, 딜리버리 헬스라는 건데 여러분 일본에서 헬스란 말을 제가 절대 쓰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게 뭐냐면 전화로 불러서 가가지고 하는 성매매인 거야. 그러니까 전화로 누굴 부르면 여자가 가는 거지. 그런 것들을 성적 접객업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제 원조교제, 개인 대 개인으로 시작해서 이거를 조직화시킨 거야. 내 친구 끌어들여, 얘도 끌어들여, 얘도 끌어들여, 얘도 끌어들여. 집단으로 하고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남자 손님이라고 하는 새끼들도 범죄자인 거야. 그래서 노무라 미키는 가출해서 이거를 이제 매춘이나 접객업을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가게를 매일매일 뭐 몇 시 출근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인터넷 게시판으로 뭐 해가지고 그걸로 손님들을 모았다고 해요. 그래서 관계자에 의하면 많이 벌었다. 한 달에 뭐 수백만에는 벌었다. 이렇게 말을 했대. 그러다가 노무라 미키가 동료 소녀들을 모았고 소녀의 몸을 사는 남자 손님과 동료 소녀를 연결해주는 이제 포주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알선해주는. 자, 이 무렵부터 여러 명의 소녀들에 의한 성매매 조직이 생성된 겁니다. 미친 것들. 그러면서 이런 장사를 하는 데 있어서 뭔가 폭력단도 같이 엮여져 있다. 그 야쿠자들이 엮여져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 왜냐면은 소녀들이 점점 그 조직이 커져가고 있고 돈을 벌고 있는데 이게 그 동네를 관리하고 있는 야쿠자 귀에 안 들어갈 리가 없잖아. 그래서 이렇게 한 거겠지. 내가 너네들의 뒤를 봐줄 테니까 야 얼마씩 수익금 가져와. 뭐 이런 식으로 됐다. 뭐 이런 말도 있어요.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이게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걸리지 않을 리가 없다. 뒤를 봐주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게 있던 거죠. 그런 소문이 있었던 거죠. 만약 관련되어 있더라도 이 소녀들이 진술할 때 그 야쿠자들 이름을 말을 하겠어? 말하면 죽는데? 맞잖아. 그래서 그 경찰의 수사에 의해서 휴대전화 이력 등에서 같이 일했던 사람들의 그 이름이 부상하고 거기서 만약에 칼부림이나 이런 걸 당하면 자백할지도 모르지만 사실 경찰이 어떻게 칼로 찌르겠어. 협박을 할 수도 없잖아. 경찰이니까. 그러니까 폭력단 관계자 이름을 파는 건 사실 자살행위니까 걔네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야기 사쿠라. 자, 위법 스카우트 용의로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미키와 찍은 사진이 다수예요. 페이스북에서 피해자와 뭐 같이 찍은 사진도 많고, 그다음에 후쿠이 미즈키, 위법 스카우트 용의자, 같이 살고 있던 애, 사쿠라의 동거 상대, 미키와 같은 중 출신, 미키와 아야노 뭐 다 접객업을 하고 있었던 거야. 그 집에 살면서. 자, 나리타 다이스케는요, 취재에 대해서 사실 그 돈으로, 얘네들이 벌어오는 돈으로 생활을 지탱하고 있었다, 생활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노무라가, 민나, 아타시 간바테 쿠르, 나, 화이팅 할게! 라면서 자수를 했고, 결국에는 얘가 자수함으로써 모두 다 뽀록이 난 거죠. 자, 이것도 그 일본어로 되어 있는 거를 그 팝하고로 돌려서 온 건데 약간 좀 말이 이상한 것도 많고, 그런데 궁금하신 분들은 스탑해놓고 읽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새로 체포된 6명 중에서 이때 숨진 소녀를 폭행했다는 사람도 있고, 나는 손도 대지 않았다 라고 진술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중 6명에서 초면이었던 사람도 포함되어 있었고, 그러니까 굉장히 관계가 복잡해.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잖아, 코노 나나랑 아라토 히스키는 크로스 에리카랑 만난 적도 없고, 사실 노무라 미키랑도 만난 적이 없고, 이 세토 타이랑 만난 적도 없고, 그냥 다 만난 적이 없었던 거야. 그냥 다 단체 그 라인 채팅에서 만났던 거지. 그게 진짜 있을 수 있는 일이냐라고 물으시면, 같은 라인에 속해 있던 그룹의 남성이에요, 얘가. 그러면서 뭐라면서 처음에 가로 열고 다른 용의자에게 아소보? 놀자! 라는 말을 들어서 히로시마 역으로 와! 라고 해서 갔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번개가 일어나는 일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단체 카톡에서 야, 놀래? 그래, 놀 사람. 그래서 그렇게 만나서 번개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진짜로 있었던 거죠. 자, 한 명을 집단 구타해서 목숨을 잃게 만들었던 이들에게 상당히 무거운 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됐어요. 그렇지만 이 재판의 결과는 저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자, 드디어 재판이 열립니다. 그리고 폭행에 관한 진술 내용을 이제 그녀가 말을 하죠. 자, 사건 당일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녀가 말하길, 아야노랑 유야랑 다이스케랑 저는 노래방에 갔었어요. 맞아요. 그들은 노래방에 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거 글도 올린 거야. 트위터인지 뭔지 모르겠어. SNS 올린 거야. 토리토 때 라멘 타베니 이때 막 이러면서 실제로 이제 글을 남긴 거야. 이 집단 폭행을 하기 몇 시간 전에. 그래서 사진이 모자이크 되어 있잖아요. 저는 또 그것도 용서할 수 없어. 이 사진은 아득바득 찾아왔어. 뭔가 지금 풀이 찍은 거 있잖아.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난 가지고 왔다. 바로 이 사진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진에 뭐 라멘 타베니 이때 뭐 이때 말하고 지랄하면서 왔는데, 거기다가 답변 누가 댓글을 달면 뭐 아리가또네 뭐 요까따네 막 이러면서 혼돈이 요까따 뭐 아리가또네 막 뭐 혼마 뭐 요까따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막 있는데, 나 진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정말 이래놓고 사람을 죽이러 간 거야. 좀 크게 보여드릴까요? 그러면서 말해요. 거기에 세토 피고는 없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네, 안 불렀어요. 어째서 에리카 씨를 죽여버리려고 하게 되었습니까? 라고 했더니 라인에 단체 채팅방이 있는데요. 그게 어떤 거죠? 뭐 알기 쉽게 말하면 니 채널 같은 거죠. 그 옛날에 그 일본에 니 채널이라고 있어. 약간 좀 이상한 거 뭐 그 하는 거 뭐 약간 다양한 글들이 올라오는 채널이 있었어. 어쨌든 그래서 거기서 에리카랑 말다툼 벌이다가 내가 죽여버린다 했더니 야 때미로라고 해서 해봐 라고 해서 그 말에 열받았거든요. 근데 평소에도 걔가 제 애인을 뺏으려고 하거나 내 돈 빌려간 돈 돌려주지 않거나 해서 그래서 진짜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얘네들을 부른 거지. 그 후에 하짱이라고 불러. 뭐 코노 나나면 나나짱 뭐 이렇게 불렀겠지. 아라토 하즈키를 하짱이라고 불렀대요. 그래서 그 하짱에게 전화했더니 내 편인 척 에리카를 불러주겠다고 해서 쿠마노까지 가게 된 거예요. 아, 그러면 거기서 세토 피고를 부르는군요. 이 세토 택시 있잖아. 세토를 부르는군요. 라고 해요. 어우,
진짜 너무 심합니다. 내 각막. 그러면서 타이 씨가 밖에 차를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냥 새벽에 같이 합류했어요. 자, 합류하고 나서 지금부터 에리카 씨를 어떻게 할 거다라고 미리 말을 했습니까? 라고 했더니 네, 했어요. 그런데 그때 세토 씨가 무카츠크, 짜증나 열받네 라고 말했어요. 왜 그랬을까? 사실 에리카를 만난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작년 4월에 에리카가 자해 행위를 하려고 했을 때 그것을 3명이서 말렸대. 그러니까 아야노 그 맨션 주인이랑 노무라 미키랑 뭐 또 누구랑 말렸대. 그러면서 이런 걸 왜 하는 거야, 하지 마! 하면서 이제 그렇게 폭력을 휘둘렀는데 이때 세토가 그 동영상을 찍고 있었대요. 그러면서 그것을 세토가 그 맨션 주인한테 보여준 거야. 후쿠의 아야노한테 보여준 거죠. 그런데 에리카가 사실 과거에 학교에서 이지매를 당해서 그 출석 거부를 한 적도 있었다고 해요. 과거 에리카도. 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야, 그런 애를 왜 뭐 데리고 오냐, 막 다 짜증난다 막 이러면서 세토가 이제 그렇게 좀 짜증을 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사실 뭐 후쿠이 아야노나 뭐 그 패밀리들 사이에서 에리카 욕을 막 노무라 미키가 했을 거 아니야. 그 빌런도 안 갖고 자꾸 우리 다이스케를 자꾸 뺏으려고 그런 거 같고 정말 짜증나 막 이런 얘기 했을 거 아니야. 그런 애를 왜 만나냐 이제 이렇게 했겠지. 그러면서 차 안에서는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라고 했더니 에리카를 때릴 차례를 구체적으로 정했어요. 누가 먼저 때릴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럴 때 세토가 그럼 나도 할래 라고 말했다고 해. 얘가 와타시 모 야루 막 이러면서 오레 모 야루 이즈라. 자, 그러면서 아야노 나나 하스키는 차 안에 남아 있었다고는 써 있어요. 그러니까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다. 얘를 부른 그 2명은 폭행에 가담하지 않고 그냥 차 안에서 때릴 때는 때리고 그 밖에서 목을 조르거나 그럴 때 산에 도착해서는 그냥 차 안에만 있었다라고 말을 했대요. 자, 다이스케, 타츠야, 세토가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합니다. 자, 장갑을 준비하고 있었던 경위에 대한 진술은 이래요. 하짱이랑 나짱이랑 제대로 합류하고 그래 이제 죽여버리면 좋지 않아? 라고 이야기가 돼서 지문이 안 잡히게 하지 않을래? 라고 된 거야. 뭐 증거 같은 거 남기면 안 되잖아 라고 해가지고 목장갑을 샀대. 그래서 에리카 씨와는 어디서 만나기로 했을까요? 그랬더니 시라스마에 있는 썬쿠스라는 편의점이 있거든요. 썬쿠스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하짱이랑 나짱만 차에 남고 나머지 5명은 에리카로부터 보이지 않는 벽 같은 곳에서 몰래 숨어 있었대. 차에 타기 전에. 그러고 나서 이렇게 된 거지. 안녕 어서와 해놓고 같이 차에 타놓고 숨어있던 애들만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차에 타게 된 겁니다. 정말 끔찍해. 자, 모두 목장갑을 끼고 이케 간다 라고 하면서 에리카가 있는 차 안으로 일제히 다다다다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에리카를 발견하자마자 나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봐 해서 막 멱살 잡고 머리끄댕이 잡아 당기고 막 그렇게 말을 했다고 말해요. 그래서 분노가 이미 정점까지 와 있었기 때문에 에리카의 멱살을 잡고 야,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다 해봐 막 이러면서 언성을 높이면서 이렇게 하고 에리카는 하지마 왜 그래 너네 왜 그래 이러면서 나 좀 만지지마 막 이렇게 외쳤기 때문에 다이스케가 여기서 야 적당히 좀 해 이렇게 말을 한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또 미키가 또 막 이런 거지. 왜 하지 말라 그래? 왜 적당히 하라 그래? 너 에리카한테 무슨 감정 있는 거 아냐? 거기 눈이 돌아가지고 또 거기서 더 이제 막 크로스 에리카를 때린 거죠. 자, 가라오케 나간 후에 차의 탑승 순서를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네, 운전석에는 세토씨, 조수석에는 다이스케가 앉았고요. 그리고 조수석 뒤에 차가 발전한 뒤에는 그 헤드리스 있잖아. 그 좌석 그거를 이렇게 넘겨서 매트리스와 같은 상태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야노가 카에리 위에 위에 올라갔고 말타기 상태로 그녀의 배 위에 올라가서 그녀를 막 때렸어요 라고 해요. 자, 그리고 나서 오른손으로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기도 하고 조수석에서 다이스케가 몸을 내밀어서 미친 새끼 같아 이 새끼도 라이터로 발을 구웠대요.
그 차는 어디로 향했나요? 라고 했더니 야 바다랑 사이 좋지 않아? 이런 얘기가 됐어요. 그건 왜죠? 인기가 없잖아요. 사람도 별로 없고 라고 한 겁니다. 자, 바다라면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히로시마항으로 가자고 이야기가 나왔대요. 곧 폴리라고 하는데 폴리가 폴리스의 줄임말이야. 진짜 양키스럽다. 경찰이 올 것 같다는 소문이 있었기 때문에 취소했죠. 게다가 바다에다가 시체 유기하면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산으로 간 거예요. 그 차는 도중에 아무데도 안 들렸나요? 라고 했더니 2번 편의점에 들렸어요. 왜? 칼을 사기 위해서. 첫 번째는 커터칼을 사기 위해서예요. 두 번째는 아야가 티슈를 사고 싶다고 해가지고. 커터칼은 뭐 때문에 샀어요? 에리카를 상처 주기 위해서요. 남자들이 사왔는데 초등학생이 쓰는 무슨 그런 커터칼을 사왔어요. 그 저도 모르게 으아 진짜 라고 말했어요. 여기 써있었어. 으아 진짜 라고 써있는 걸 제가 그냥 갖고 왔어요. 뭐냐면 으아 너무 작아 이렇게 말한 거야. 그래서 물어봤지. 그럼 어떤 걸 상상하고 있었나요? 라고 했더니 좀 더 이렇게 공사장에서 쓰는 큰 커터칼 같은 거 있잖아요. 전 그런 걸 생각했죠. 자, 톨게이트에 잠깐 들렸는데 에리카가 다스케테 도와줘 라고 소리쳤기 때문에 들키면 큰일이라고 생각해서 얼굴에 차 벽에 얼굴을 팍 박아버렸어요. 그리고 차 안에 있던 수건을 입에 두르고 입을 다물게 했죠. 그리고 그 근성 구이도 했어요. 담배빵 말하는 거예요. 오른쪽 관자놀이, 오른쪽 귀, 허벅지, 가슴, 배 이렇게 해서 근성 구이를 했죠. 그러면서 이게 그거야. 미키랑 그 맨션 주인이랑 같이 찍은 사진인데 지갑이 있어가지고 들여다보니까 4만엔 정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히는 44,000엔. 그래서 다 같이 아 잘 됐잖아. 막 야 휘발유값 하자. 막 이런 얘기를 했죠. 자 그리고 나서 타츠야가 야 우리 정말 돈 부족했는데 다행이다. 야 곧 바다 가자. 얘 죽이고 바다 가자. 라고 말해서 분위기가 점점 고조됐어요. 현금 카드 말고 현금 말고는 카드가 있어서 그 안에 있는 돈도 훔치려고 했어요. 그래서 비밀번호 말해라고 몇 번이나 말했는데 얘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용서해 줄 테니까 보내줄 테니까 말해라고 하니까 그럼 알려준다고. 그래서 번호를 알려주더라고요. 자 이때 세토 씨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유일한 성인이었잖아. 그러니까 야 번호 까먹을 것 같은데 그냥 메모하면 되지 않아? 라고 말하자 그 미키 남자친구였던 이 다이스케가 메모를 했대요. 현금 카드의 비밀번호 알려준 뒤에 야 내가 널 용서할 리가 없잖아 라면서 다시 폭행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어봐요. 처음부터 용서할 생각은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없었어요. 자, 세토씨가 마리에스장이라고 아까 말했다고 했잖아요. 몇 번이나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쯤 되면 어떻게 물러설 수가 없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죠. 자, 그러면서 전원을 향해 사과를 하게 했대. 쿠로세 에리카한테 야, 너 무릎 꿇어 사과해. 나한테도 사과하고 다이스케한테도 사과하고 모치다한테도 사과하고 후쿠한테도 사과하고 코노나에도 사과하고 아타시케도 사과하고 세토한테도 사과하고 다 사과해 라고 막 시켰대요. 어떻게 사과하겠어요? 라고 했더니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요. 다이스케에게는 다이스케 고멘나사이 스미마생 이라고 했어요. 왠지 좀 걔가 기분 나쁘잖아요 라면서. 그러면서 이때 또 세토가 야 마리에스자 매차 웃게르 라면서 막 그렇게 말했대. 매차 웃게르가 뭐냐, 야 저 진짜 겁나 웃긴다, 너 진짜 S네 완전. 막 계속 똑같은 말 계속했대. 이 돼지 새끼. 그 차 내에서는 폭행이 계속되고 있었고 에리카의 가슴을 꺼냈다고 해요. 옷을 벗겨가지고. 그래서 그건 왜 그랬어요? 라고 했더니 아니 평소에 에리카 가슴이 크다고 소문났었거든요. 그래서 보고 싶어서요. 라고 한 거야. 그래서 그 후에 어떻게 했죠? 라고 했더니 편의점에서 산 커터칼로 에리카의 복부 언저리와 가슴을 그었다고 해요. 자, 차는 산에 도착하고 미키는 차 밖으로 나갑니다. 그때 다이스케가 에리카의 입안에 있던 수건을 부드럽게 잡고 있는 모습을 본 이 미키가 다이스케 너 자꾸 에리카한테 왜 이렇게 다정하게 대해줘? 아까는 그만 좀 하라 그러더니 너 에리카 좋아해? 이렇게 되고 이러다가 에리카를
에리카에게 다이스케를 빼앗길 줄 알았어요. 라면서. 그래서 아야노한테 목장갑을 받아서 목장갑을 끼고 에리카를 때렸어요. 세토시는 에리카를 짓밟거나 이 얘가 에리카를 짓밟거나 그 마츠다 저 내가 모치다 류유라고 썼는데 이게 1번이 한문이 류유라고 쓸 때도 있고 다른 말로도 했는데 어쨌든 여기다가는 제가 류유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마츠다라고 할게요. 어쨌든 그래서 제가 뭐 때리고 누구는 밟고 누구는 때리고 뭐 짓밟고 다이스케가 폭행하고 있을 때도 이렇게 말했대. 이제 에리카의 얼굴이 늙은 사람 얼굴 같았어요 라고 말해. 왜냐면 너무 많이 맞았으니까 얼굴이 다 무너졌을 거 아니야. 그래서 약간 늙은 사람 같았어요 라고 말을 했대. 그래서 산중에 가는 길에 에리카 씨와 대화를 했어요? 라고 했더니 네 라고 말해. 근데 여기 너무 슬픈 게 뭐냐면 어떤 대화를 했어요? 라고 했더니 이 산을 걸어 올라면서 이제 이 에리카가 말한 거야. 에리카가 미키 나는 미키가 아직 너무 좋아. 너를 만나서 후회하지 않아. 라며 저한테 말했어요. 근데 다이스케가 에리카한테 상냥하게 대하는 모습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 자체에도 너무 짜증나고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야 누워 라고 한 다음에 칼을 들었죠. 라고 말해. 그래서 제가 칼을 쥔 걸 보고 다이스케가 야 하지마 라고 했는데 세토시는 야 이게 야래 라고 하면서 이 돼지 새끼는 야 해버려 이렇게 말했대. 그러니까 열받은 거야. 근데 그 중에서 어떻게 됐어? 그 와중에서 이 단체 카톡에는 40명 정도에게 누군가가 실황을 하고 있었어요. 리얼타임 데 즈타와루라고 하는 게 실시간으로 계속 다 전달되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단톡에는 어떤 말들이 와갖고 단톡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좀 그 인터뷰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グループチャットでこういう喧嘩になったっていうのとかこういう風に言われたとか 뭐 이런 말들이 왔다 갔다 했대. 실시간으로. 이 단톡에 있던 단체 라인 채팅에 있었던 거야. 자꾸 단톡이라 그러냐. 자, 그래서 야짜에 이케 때 이유코가 메짜이다 타노시가떼 라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거. 야 해버려 야 해 빨리 하면서 너무 다 신나 있었대요. 그래서 다이스케가 그만해라고 했던 그 말에 화가 났대. 야 뭐 칼까지 드냐 뭐 이런 말 했겠지. 그만해라는 말보다. 근데 에리카 귀에는 그게 그만해라고 들렸겠지. 그래서 왜 에리카를 감싸? 아까부터 계속?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서 이제 말한 거지. 걔가 이제 목을 조르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서 다이스케한테 말해. 다이스케 이제 네가 목 졸라 죽여버려. 라고 했대. 왜 그랬어요? 라고 했더니 거기서는 기억이 날아갔어요. 그래서 기억이 없단 말이에요? 네. 기억이 안 나요. 그 후에 정신을 차려보니까 제가 에리카의 목을 조르고 있었어요. 한 번만요? 한 2번, 3번 정도 쥐어짜던 게 기억나요. 목을 조른 뒤에 다이스키한테 바꿔라고 얘기했어요. 왜 다이스키한테 바꿔라고 얘기했죠? 라고 했더니 다이스케가 정말 에리카의 목을 조르면 에리카를 선택한 게 아니고 나를 선택한 게 된 거니까 에리카를 싫어한다는 뜻이잖아요. 만약에 하지 않으면 에리카를 좋아해서 그런 거니까 용서할 수 없었죠. 그래서 다이스케가 에리카한테 폭력을 행했고 다이스케가 에리카의 목을 졸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죽었어. 에리카가. 순간 에리카가 좀비 같은 목소리로 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래도 계속 목을 조르고 있었는데 코에 풍선이 부풀어 올라서 펑펑 하고 터졌어요. 그때 세토피곤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에리카 바로 옆에요. 다이스키가 세토씨랑 같이 하나 둘 셋 하면서 경사면에서 에리카를 쿵 하고 던져버렸어요. 그때 에리카가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나요? 라고 했는데 아니 아까까지만 해도 손도 움직이는 게 잘 안 움직였고 겉으로 봐서 이미 죽은 줄 알았어요. 게다가 못 치다가 목뼈를 부러뜨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죽은 줄 알았어요. 그 발언을 다이스케 씨도 듣고 있었나요? 라고 했었더니 듣고 있었죠. 같이 있었는데
자, 유일한 성인이었던 세토 씨에 관해서는 자, 우리들 사이에선 금붕어 똥이라고 자주 이야기했어요. 언제 어디선 우리를 계속 따라다녔으니까. 차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편리했어요. 그래서 어씨라고 불렀죠. 어씨꾼, 어씨꾼이라고. 어시스턴트. 도토리에서 일할 때도 다이스케한테 도시락을 막 싸게 하는 등 정말 좀 짜증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세토 탁시 어씨라면서. 자, 세토 용의자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세토 씨가 어떤 이미지였는지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들려드릴게요. おとなしい子でしたけどね、優しいあの子があんなことするだろうかっていうような感じでしたけどね。おとなしい無口な子だったですけどね、こういうようなあれを起こすような全然想像がつかんようなあれですよね。ちょっと怖いなって感じでしたけど、でも優しそうな静かそうな人ですね。つるんでる人がね、あんまりいいイメージじゃなかったもので。 네, 맞아요. 그는 어울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있죠. 맞아, 약간 그가 모든 그 스티커 사진 찍은 것도 제가 앞에 보여드렸고, 지금 이 사진은 다른 사진이지만 어울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막 다른 생활을 하는 사람처럼 보이진 않아요. 물론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되지만 약간 어울리는 사람들의 첫 이미지는 그렇게 아, 얘가 참 모험생이구나 라고 보이지는 않는 사람들이랑 어울렸고, 그래도 자신은 또 양키라고 표현하고 그런 걸 동경하는 것도 있었던 것 같아. 그리고 막 그 사람들이 집단을 폭행할 때 야, 나도 할래라던가 야, 야짜야 해버려라고 했던 것도 뭔가 자기가 좀 그들과 어울리고 함께 이렇게 그 사이에 있다는 것에 뭔가 흐뭇해서 더 흥분을 했던 게 아닌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 그래요. 나도 이 멤버 중에 이제 완벽한 하나야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면은 뭔가 내가 좀 더 날라리 같고 좀 노는 애 같고 약간 모르겠어. 근데 얘가 범행을 부인하거든? 뒤에 나오지만. 그래서 아니 처음에는 범행을 모두 인정했는데 갑자기 왜 범행 안 했다고 도중에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진실을 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세토씨. 막 이러면서. 왜냐, 우리의 금붕어 똥씨는 혐의를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어마어마한 사진이죠. 네, 혐의를 부인한 세토 용의자는 현장에는 갔지만 시체를 유기하진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부인을 해요. 16세 소년, 소녀 5명은 모두가 다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노무라 미키가 모두가 함께 폭행을 했다. 체포자 몇 명도 차 안에서 모두 함께 폭행했다. 자수한 소녀도 집단 폭행을 인정하고 세토 용의자도 차를 운전한 걸로 보여져요. 하지만 네, 차를 운전했으나 나는 사체 유기하지 않았다. 나는 거기에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사체로 보이는 여성을 포함한 합계 8명이 한 대의 차로 가미네로 향했다고 본다. 사체 유기 혐의 인정, 여러 명이 다 함께 폭행했다고 진술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함께 사건을 일으킨 사람 아야노, 다이스케, 류야, 하즈이, 나나, 세토 모든 사람들이 다 폭행한 건 인정해요 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 사람들의 관계는 다이스케는 제 애인이에요. 그리고 아야노랑 류야는 연인 사이고 하스키하고 나나는 당일 처음 만났어요. 당신은 어디서 살았나요? 라고 하는 말에 아야네 집에서 저는 아야토, 타츠야, 다이스케, 세토랑 같이 살았어요. 세토씨도 함께 살았군요. 피고인은 평소에 어떻게 불렀으니까 타이헤이상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아야노는 그러니까 오니짱 있잖아. 그 오빠 이렇게 오빠라고 불렀어요. 자, 그러면은 세토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라고 했더니 아야노랑 류야랑 다이스케는 정말 저의 소중한 가족이에요. 근데 세토는 패밀리긴 패밀리인데 저희 그 3명에 비하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할까요? 그랬더니 다른 3사람에 비하면 중요하지 않았군요 라고 했더니 네. 그럼 피고는 자신이 어떤 성격이라고 생각하나요? 라고 물어봐. 그랬더니 그녀가 이렇게 말해.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궁극의 외로움을 타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제가 만약에 편의점을 간다든지 어딜 갈 때 누군가랑 같이 안 가면 그런 간 느낌이 없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당신은 평소에 어떻게 생활했습니까?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아야의 생활 보호와 나와, 그러니까 아야랑 같이 대리헬에서 번 돈으로 생활했다고 해요. 아까 대리헬 뭔 말인지 아시죠? 이런 생활을 했다고 직접 자백을 해요. 그래서 매일 새벽 4시나 5시에 자고 오후 4시, 5시, 6시에 일어나는 생활이었어요. 밤낮이 완전 바뀐 생활이었죠. 라고 자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성매매를 시킨 히로시마 형경과 소년 대책관은 구례 경찰서는 15일, 무지개 후쿠다 마사미 37세, 토타케 우지쇼 21세 양 용의자를 매춘 방지법 위반, 주선 매춘 계약 등 아동복지법 위반, 음행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 혐의로 체포가 됩니다. 별로 이건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어쨌든 체포가 됐다는 걸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어요. 어쨌든 이 두 명은요, 그 일을 한 건 맞아요. 그래서 그 일을 하다가 1월 14일 히로시마 미나시쿠 노상에서 다른 애들도 이제 모아가지고 하게 된 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조직을 만들어서 매춘을 시키게 한 거. 그래서 나카노쿠의 호텔에서 거기에서 동시내에서 일하고 있던 회사원 남성, 당시 39살의 남성과 자신이 데리고 있던 그 미성년자애를 같이 이렇게 매춘을 시킨 혐의로 또 이제 기소가 된 거죠. 자, 후쿠다 용의자는 이렇게 말해요. 그 멘션 주인은, 아니 사실 나는 그 일을 하긴 했는데 손님을 이렇게 매칭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포지 역할 한 적은 저는 없어요 라고 말을 했어. 그리고 뭐 다른 애들도 나는 기억이 없는데, 난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는데요, 모르겠는데요, 뭐 다 모른다고 부인하지. 했다고 하겠니? 맞잖아. 어쨌든 후쿠다 타케 용의자는 이 두 소녀 미키랑 이 후쿠다랑 같이 그 매춘으로 번 돈의 일부로 생활을 했다는 걸 아까 다이스케가 이미 자백을 했죠. 남자 새끼들도 참 꼴보기 싫지 않니? 어떻게 자기 애인이 이런 애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겠어, 그치? 자기 애인이 매춘을 해서 번 돈으로 생활을 하고 있었다라고. 그러니까 진짜 사랑한 게 아니지 뭐. 맞잖아. 그렇지? 그러면서 얘네 두 명이서 이제 그렇게 일을 한 거지. 근데 미키가, 이 노무라 미키, 여기 미키라고 써있잖아. 얘가 진짜 또라이인 게 사람을 죽여놓고 다음날 SNS에다 이런 글을 씁니다. 함께 보실게요. プリ取ってラーメン食べに行って帰宅して楽しかった楽しかった。 범행을 짐작하는 말은 없죠. 라면 먹으라고 프리토 때 이러니까. 다음날 저녁엔 어떤 글을 썼냐? 今日の予定ごちゃごちゃになっちった。この生活リズム直さんといけんな。朝と夜が逆転しとる。てか腹立つの。 하라타스노라고 했는데 무엇에 열이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쓰지 않았고, 친구랑 놀았던 이야기, 그다음에 뭐 다이스케 교제 상대로 보인 남자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중심이었어요. 그러면서 프리토 때 스티커 사진 찍고 라멘 먹으러 가고 집에 돌아와서 다나시 갔다 뭐 이지랄. 그래서 밤낮이 바뀌었다고 했잖아. 밤낮이 바뀐 이유가 뭐겠어? 성매매 때문이겠죠. 히로시마시 아사키타쿠 센슈 학교 크로세 에리카씨, 당시 나이 16살의 소녀를 살해, 사체 유기했다고 해서 동시 동굴에 노무라 미키 등 남녀 7명이 체포됩니다. 자, 히로시마 지검은 23일 노무라 미키와 17살의 소년 나리타를 강도 살인과 감금, 사체 유기의 죄로 히로시마 법원에 송치했어요. 왜 17살이냐면은 이 사건이 송치되고 1년이 지났기 때문이에요. 몇 개월이 지났으니까 이제 17살이 된 거지. 자, 그 밖에 16살, 17살 남자 4명, 후쿠이, 모치다, 뭐 하스키, 코노나나 등을 강도 치사와 감금, 사체 유기죄로 같은 가정재판소에 보냅니다. 자, 그 두 명은 후쿠이와 모치다는 절도죄로 송치됩니다. 이게 당시 돼지가 체포되던 때예요. 세토 타이에가 체포되고 있던 모습인데, 유일한 상인이 무직이었던 세토 타이에 용의자에 대해서는 강도치사, 감금, 사체 유기, 절도죄로 히로시마 지방법원에 기소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가정재판 때문에 왜 화가 났냐면, 소녀들은 가정재판으로 가요. 그런데 거기에서 소년원으로 송치가 되거나 뭐 그렇게 벌을 받아. 그런데 이 가정재판에 갔는데 얘네 죄가 너무너무 좀 중대하다 그러면 다시 검찰로 기소가 돼요. 그럼 거기서 성인과 비슷한 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얘네를 가정재판소로 보내버린 거야. 자, 미키 커플. 자, 히라시마 가정재판소는 17일 강도 살인 용의로 청취된 여학생 전 동급생 노무라 미키 17살짜리와 교제 상대였던 나리타 다이스케 17살을 검찰관 송치, 역송하는 걸 결정했어. 제가 말한 게 바로 그거예요. 사건이 중대하다 싶으면 어떻게? 검찰로 다시 재송치가 되는 거야. 역송이 되는 거지. 이것도 이 카드에 걸어 놓을게요. 자, 그래가지고 형사재판을 받게 돼요. 소년법이 아닌 형사재판을 받게 된 겁니다. 성인이랑 같은. 왜냐면 얘 둘이 목을 졸라잖아. 그 나는 못 치다가 얘가 목뼈를 부러뜨려가지고 엄청난 큰 벌을 받을 줄 알았어. 그런데 강도치사 등의 용의로 가정재판소에 송치가 됩니다. 모치다 타치야 16살. 강도치상 용의로 추정되고 있고 가정재판소가 같은 날 관호 조치를 결정했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해야 될지는 당시에는 결정이 나지 않았대. 근데 그거 같아. 목을 졸라 죽인 거는 미키랑 다이스케고 얘는 죽은 다음에 목뼈를 부러뜨렸기 때문에 별로 법이 그렇게 하지 않았나? 나는 모르겠어. 이해가 안 가. 왜 때문인지. 얘가 왜 가정재판소로 갔는지. 노무라 미키의 다른 사진이에요. 자, 7월 17일 시체 유기죄로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7월 15일 아침에 송검이 되고 8월 3일 오후에 강도살인죄 감금죄로 재체포됩니다. 그리고 8월 5일 아침에 히로시마 지검에 송검되고 8월 23일에 강도살인 감금 시체 유기죄로 감별소에 송치됩니다. 그리고 10월 17일 역송 검찰관으로 송치가 되죠. 그리고 10월 25일 강도살인 시체 유기 감금죄로 고소가 됩니다. 그리고 그의 남자친구는 어떻게 되냐? 나리타 다이스케 7월 17일에 사체 유기 혐의로 체포, 7월 19일 아침에 송검, 8월 3일 오후에 강도살인죄 감금죄로 또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8월 5일 아침에 히로시마 지검에 송검됩니다. 그리고 8월 23일에 강도살인 감금 시체 유기죄로 감별소로 송치, 10월 17일 역송, 그냥 여자친구랑 같이 커플로서 끼리끼리 사이언스. 자, 검찰관으로 역송됩니다. 그리고 10월 25일 강도, 살인, 시체 유기, 감금죄로 기소가 되죠. 멘션 주인이었던 아야노. 자, 후쿠이 아야노 7월 17일에 사체 유기죄로 체포, 7월 19일에 아침에 송검, 8월 3일 오후에 강도살인죄, 감금죄, 절도죄로 재체포, 8월 5일 아침에 히로시마 지검에 송검, 8월 23일 강도치사, 감금, 시체유기, 절도죄로 감별소로 송치. 그런데 얘는 역송되지 않아요. 10월 15일 중등 소년원으로 송치가 됩니다. 상당 장기 3년 정도. 그리고 그녀의 남자친구였던 모치다 타스야, 모치다 류라고도 불렸던. 자, 7월 17일에 시체 유기 혐의로 체포, 7월 19일 아침에 송검, 8월 3일 오후에 강도 살인죄, 감금죄, 절도죄로 재체포, 8월 5일 아침에 히로시마 지검에 송검, 8월 23일 강도치사, 감금, 시체 유기, 절도죄로 감별소 송치, 10월 17일에 강도치상의 죄로 관호조치, 감별소로 총치됐어요. 그리고 확정해서 얘도 소년원으로 가요. 장기 4년 정도. 역송되지 않아요. 목뼈를 부러뜨렸는데. 그리고 얘네 2명. 크로스 에리카를 불렀던 아라토 하즈키와 코노나나. 7월 17일에 사체 유기 혐의로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19일 아침에 송검, 8월 3일 오후에 강도 살인죄, 감금죄로 재체포가 되고요. 8월 5일 아침에 히로시마 지검에 송검, 8월 23일 강도치사, 감금, 시체 유기의 죄로 감별소로 송치. 얘네도 10월 15일 중등 소년원에 송치가 됩니다. 역송되지 않아요. 같이 때리고 다 했지만 역송되지 않아요. 자, 세토 타이의 용의자 21살. 7월 17일에 시체 유기 혐의로 체포, 7월 19일 아침에 송검, 8월 3일 오후에 강도 살인죄, 감금죄 도둑으로 재체포, 8월 5일 아침에 히로시마 지검에 송검, 8월 23일 강도치사, 감금, 시체 유기, 절도의 죄로 히로시마 지제에 기소, 8월 28일 강도치상죄로 재체포, 9월 18일에 강도치상죄로 히로시마 지제 기소가 됩니다. 얘는 어쩔 수 없이 형사야. 왜? 21살 성인이었기 때문에.
자, 전 동급생으로 보이는 여성의 사체를 버렸다고 16세 소녀가 자수해 체포. 지금은 강도살인죄로 기재 송치한 노무라 미키 2명에 대해서 살의를 가지고 차례차례 쿠로세 씨의 목을 강하게 조르고 질식해 살해했다고 했지만 다른 나머지 5명은 살이 의도는 없었어요 라면서 강도치사죄를 적용한 거예요. 그래서 노무라 미키 그리고 다이스케 그리고 세토는 성인이니까 이 3명만 검찰로 된 거고 나머지는 다 그냥 소년원으로 가버린 거지. 이게 제목입니다. 이렇게 일본어로 제가 한국어로 해놨는데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스톱해놓고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13년 8월 28일 히로시마 소녀 유기 강도 혐의로 재체포. 세토 타이에이, 모치다 타치야가 사건에 관련되어 있다. 소녀 3명을 소년원으로 송치됐어요. 그리고 히로시마 강제치사 혐의. 어쨌든 쿠로세 에리카 씨가 살해되어 현금이 뺏긴 사건으로 히로시마 가정재판소는 15일 강도살인이나 강도치사 등 용의로 송치된 소녀 6명 중 히로시마의 소녀, 그러니까 노무라 미키, 그리고 얘 빼고는 후쿠이 아야노, 코노나나, 아라토 하즈키를 중등 소년원으로 송치할 것을 결정했어요. 미키짱 빼고 다 소년원으로 간 거지. 그러면서 9번의 소년 심판이 있었는데 지극히 악질이지만 교정 가능성은 있다라고 판단. 동시에 강도, 살인 등의 용의로 송치된 여학생, 동급생 노무라 미키 등 소녀 3명 17일까지 관우 조치가 됐어요. 그러니까 나리타 모치다 타치야는 그거야. 목뼈를 부러뜨렸잖아. 근데 얘가 과연 살인을 가지고 죽인 건지 이미 죽고 나서 한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뭔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히로시마 지검은 또 강도치사죄로 세토 타이에이 피고를 기소했어. 얘는 성인이기 때문에 빼도 박도 못한 거지. 자, 어떤 죄를 받았을까요? 역송됐어. 이제 검찰로 갔어. 성인과 똑같은 죄를 이제 받게 되는 거야. 재판을 받게 된 거예요. 노무라에 대해서는 강도, 살인, 시체 유기, 감금 형의로 징역 15년을 검찰이 구형을 했어요. 이에 대해 변호인이 최종 변론에서 뭐라고 하냐? 보호 처분이 상당하고 의료 소년원의 치료를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왜 어릴 때부터 사랑을 못 받았고 부모한테 버림받았으니까 그래서 의료 소년원의 치료를 생각할 수밖에 없다. 가정 송치를 요구합니다. 가정 법원으로 다시 보내달라 이거지. 그렇지만 2014년 3월 30일 히로시마 지방법원에 낸 판결은 징역 13년이었습니다. 13년 실형을 선고합니다. 피고인의 가혹한 생육 환경 등 양육 과정은 동정할 만하다. 하지만 피해자에 대한 사리 형성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맞지? 지네 가정이 불행한 거랑 쿠로에랑 무슨 상관이었어. 그러니까 범행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다는 거죠. 또한 변호인은 보호 처분을 요구하고 있으나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안건이라고는 볼 수 없다. 어떻게 이런 애를 가정법원에 보내냐 이런 말이겠지. 자, 판결 주문에서는 엄격한 말을 하긴 했지만 사실 이 13년이라는 게 충분한 벌이었을까요? 몸을 칼에 난도질을 하고 가슴을 벗기고 옷을 벗기고 담배방울 온몸에 지지고 목을 조르고 폭행을 단체 린치를 했는데 13년. 과연 충분한 실형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당시에 16살이었지만 강도 살인이 인정이 되면 최악은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된다고 제가 이제 그래서 실제로 사형당한 미성년자 있잖아요. 제가 전 시간에 드렸던 기묘한 이야기 검색해보세요. 거기다가 감금, 사체 유기까지 추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측의 구형도 15년밖에 안 됐는데 그 15년조차 인정되지 않고 13년밖에 안 된 게 이 사건의 결과예요. 노무라 미키는 형사 재판에 있어서 당초에는 미성년자인 것으로 고려돼요.
보호 처분을 타당하다고 여겨졌대. 처음에는 보호 처분을 해야 맞다. 왜냐 16살밖에 안 됐으니까. 근데 재판관은 사회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수준에 넘은 사안이다. 이거는 형사처벌이 타당하다. 아주 현명하신 분이죠. 그런데 왜 13년밖에 내리지 않으셨을까요? 너무 안타깝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 자, 결국 노무라 미키는 13년입니다. 그럼 또 다른 애는 다이, 그의 남자친구, 그녀의 사랑, 살해에 직접 관여한 그녀의 남친, 여자친구 한 명 잘못 만나가지고 목을 조르고 때리고, 얘는 몇 년이냐? 얘는 10년형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세토 타이에는 간 것은 맞아요. 근데 나는 실체 유기하지 않았어요. 체포된 중 7명의 유일한 성인이었던 무직이었던 이 세토 타이에이 용의자가 그 자리에 어떻게 분위기에 그냥 휩쓸렸다라고 진술했고, 이게 5일에 수사 관계자의 취재로도 밝혀졌어. 그러니까 나는 차를 운전한 건 맞지만 시체를 유기하지 않았어 라고 끝까지 부인을 했대요. 그리고 서로 몰랐던 관계도 있었다고 말했잖아요. 제가 얘네들도 처음 만난 번개로 만난 애들도 있었다고 하니까, 이게 체포된 6명 중 최초로 체포된 여성의 소녀 교제 상대나 교제 중인 남녀들은 이제 아는 사이였지만 다른 부른 애들, 그러니까 초면이었던 사람들도 있고 피해자조차 모르는 용의자도 있었어. 그 2명이 만난 적이 없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너무 복잡한 사건인 거야 이게. 그러니까 직접 트러블은 없으니까 여자애 2명, 그 나나라는 여자애랑 그 하스키라는 여자애랑, 걔네들은 그냥 가정법원으로 송치한 거지. 세토 타이에는 어쩔 수 없어. 얘는 성인이야. 그러니까 사건을 잡아떼더라도, 내가 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그냥 얘네들 죄를 다 뒤집어 쓸 수밖에 없어. 왜냐면은 말릴 수 있었잖아. 유일한 성인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그냥 빼박이야. 그래서 얘는 몇 년형을 받았냐? 얘는 14년형을 받았어요. 이 군봉어똥이. 그래서 설령 무언가를 당했다 하더라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대가 상대인 것은 분명해. 16살이었잖아. 그러니까 어떤 암묵적인 역할 관계나 어떤 의미, 질서가 있는 이상 어쨌든 얘가, 세토 타이에가 더 많이 뒤집어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범행 그룹 중에서 유일하게 성인이었던 사토 타이에는 분명 그 상황을 말릴 수도 있었고 하지 말라고 저지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어. 그래서 징역 14년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더 웃긴 건 실제로 죽였던 미키보다 더 많은 구형을 얻게 된 거예요. 14년이라는 구형을. 자, 그 이후에 후쿠이 아야노, 아라토 하스키, 코노 나나, 모치다 타치야, 이 4명에 대해서는 중등 소년원의 송치가 결정됩니다. 자, 그러니까 소년원에 가게 된 거예요. 노무라 미키에게는 징역 13년의 실형 판결, 나리타 다이스케는 징역 10년, 유일하게 성인이었던 세토 타이에는 징역 14년. 그 이후에 이 4명은 중등 소년원에 송치됐어. 너무 비겁하다고 생각해. 그리고 패밀리가 사는 주거의 주인이자 폭행에 가담했던 요 맨 위에 있는 이 후쿠이 아야노. 이 후쿠이 아야노가 크로세양이 사망하였다고 하나 그녀의 목뼈를 부러뜨린 후쿠이 아야노 남자친구 모치다 타치야. 그리고 사건 직전에 알게 된 아라토 카즈노와 코노 나나. 이 중등 소년원 송치라는 결정이 나버려. 난 그게 너무 열받는 거지. 똑같이 때렸잖아. 똑같이 불로 지지고 했잖아. 근데 얘네는 왜 중등이야? 어른이 하는 것보다 더 잔악한 일을 했는데, 목뼈를 부러뜨렸는데 어떻게 소년원에 가는 거야? 나 이해가 모르겠어. 그러니까 뭐 교정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소년원에 보냈다고 하는데 나 완전 이해 불가. 이해 불가지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더 놀라운 건 여러분들, 이들은 이제 성인이 돼서 감옥에 복역 중입니다. 나리타 다이스케는 2023년에 출소 예정이었기 때문에 현 시점으로는 이미 출소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유기형에 대해 13년을 받은 노무라 미키는 2026년에 출소합니다. 그리고 세토 다이에는 2027년에 출소 예정입니다. 그런데 웃긴 게 뭔지 아니? 다이스케는, 노무라, 얘네들은 출소를 해도 29, 뭐 20대, 30대밖에 안 돼. 맞잖아. 세토 타이에가 21살에 들어갔으니까 14년을 복역해도 나이가 얼마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송치 소년원으로 보냈던 4명은 지금도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우리들 사이에 끼어서 사회생활을 하고 있을 확률이 높겠죠.
자, 너무나 잔혹하게 죽음을 맞이한 그녀 쿠로세 에리카. 그 짧은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고 미래를 빼앗겨 버렸는데, 이 범죄자들은 인생을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나는 미쳐버리겠네. 자, 그들의 미래를 빼앗겨버린 쿠로세 에리카는 이게 남동생이라고 해서 갖고 오긴 했는데, 이 남동생에게 오므라이스를 만들어주는 다른 친구와도 굉장히 친한 되게 상냥한 소녀였다고 합니다. 자, 노무라 그 미키 그룹은 쿠로세 에리카 씨의 명복을 평생 진심으로 뉘우쳐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과연 뉘우칠까요? 얘네들이 그냥 감옥에 간 게 억울한 것 뿐이지. 나와도 20대 30대 초반인데 뭐가 무섭겠니? 얘네들이 과연 철을 들겠니? 그러니까 이들처럼 부모님께 버림받고 가출한 소년들을, 이 청소년들을 뭔가 좀 사회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이 좀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제 개인적인 좀 생각입니다. 근데 너무너무 소름 끼치는 게 뭐냐면, 인터넷에 이런 소문이 돌았어. 아까 전에 성매매 조직을 운영했다고 했잖아. 그러는데 돈을 떼어먹었다. 피해자도 같이 성매매를 했다. 라고 했는데, 그 댓글에 뭐라고 써있었냐면,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성매매 조직을 운영하고 돈을 떼어먹었다니. 피해자도 상당히 문제잖아. 상황에 따라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어도 이상하지가 않아. 야, 처참한 린치 살인사건이지만 나는 피해자가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근데 악플의 그걸 아는 나로서는 와, 진짜 사람들이 맞나?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 자, 2013년 10월 24일 히로시마 지방법원 이토 히사시 재판장은 이 미키가 또 13년 판결을 했잖아. 얘가 가만히 있겠니? 그래서 항소를 해. 상고도 해. 근데 다 기각시켜버려요. 아니, 넌 꺼져. 15년 3월 30일 얘가 이제 미키가 항소를 했는데 기각시켜. 근데 그 항소를 했는데 기각됐는데 또 상고를 해요. 그것도 기각시켜버려요. 그래서 그냥 똑같이 13년이 됐고, 다 항소를 했는데 다 기각시켜버려. 세토 타이도 항소를 했는데 기각시켜버려. 그래서 다 전부 다 14년, 13년, 10년 다 된 거지. 자, 이렇게 말합니다. 마사카 나이진이 나루토 오모하나 같다 라고 말을 해요. 모두가 그렇게 말해요. 이렇게 큰일이 될 줄은 몰랐어요. 저는 그냥 보기만 했지, 저는 거기에 참여하고 싶지 않았어요. 방관했어요. 모두가. 그러면서 이케 해버려 라면서 즐거워하면서 그 40명이 넘는 단톡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 사건에 참여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에리카의 린치살인 같은 이런 라인으로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막 즐기면서 봤다고 하는데, 아마 지금쯤이면 이 40명이 들어있는 이 라인 단체 라인 채팅에서 지금쯤이면 에리카 멤버들, 그 패밀리라고 하는 멤버들을 비웃고 있지 않을까요? 그들이 쿠로세 에리카 씨를 괴롭혔던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자꾸 단톡이라고 해서 죄송해요. 이해해주세요. 나도 한국 사람이니까. 라인입니다. 단체 라인 채팅. 아시겠죠? 자,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관하는 자도 나쁜 사람이에요. 누군가 한 명만이라도 그렇게 하지 마라던가 경찰에 신고를 했다던가 했으면 쿠로세 에리카 씨는 지금 살아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엄마와 동생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면 가슴이 참 아픕니다. 자, 그러면 저 그러면 저 K짱은 다음 주 토요일날 11시에 여러분들과 또 다른 사건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